이미 지난 1, 2차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때 19만 호가 1, 2차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오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또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이 발표가 된 건데 오늘 뭐 이 얘기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뭐 기사 클릭 수도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클릭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 이렇게 좀 빨리 발표가 될 거다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모두 전문가들이 예상하시듯이 한 6월 중순이나, 예. 6월 말경에 좀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예. 예상보다 뭐, 좀 빨리 발표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빨리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유가 네네. 뭘까요? 제가 뭐,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뭐, 예상을 좀 빗나가게 좀 일찍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요즘 그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이 예. 어떤 하향 하락세를 좀 약간 멈추는 기미가 좀 나타나고 또 네. 일부 지역에서는 또 다시 이제 뭐 상승폭은 작지만 예. 상승의 어떤 기미가 좀 보이는 기사나 또 실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등 조짐이 물론 보였군요. 네네 예.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예. 예전에 비하면요. 그래도 예. 전달에 비하면 거래량이 좀 증가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이미 좀 준비를 해오다가 예. 조금 더 신속하게 좀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안 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가지고 갖고 있어봐야 보안상 또 누출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발표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예. 그렇지만 뭐 그걸 액면 그대로 뭐 믿을 뭐 전문가나 예.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예. 상승 기류라든지 뭐 가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예. 그 예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반등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합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 시장에 또 혼돈을 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처럼 발표하는 게 좀 뭐 정부 입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살펴보죠.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 보면은 11만 가구인데 그중에 뭐 거의 80%가 경기 지역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뭐 좀 예상되던 지역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이미 뭐 유유부지나 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곳이 서초동 일대하고 뭐 몇 군데 없거든요. 두 예. 군데밖에 없고 예. 또 아시다시피 뭐 요새 뭐 벌어지는 기존에 발표한 지역에서 예. 또 주민들 반발도 심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서울의 그린벨트는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걸 풀 좀 데가 조화를 없어지는 맞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경기도 그냥 말이 경기도인데 사실 서울에서 지금 1km 정도거든요. 경계선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서울에 뭐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예. 서울권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곳 한 곳 좀 살펴볼까요? 우선 네네네. 당초 예상됐 좀 뭐 일단은 고향 창릉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 예, 대장하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고향 창릉이 그저 연신내 불광동 그쪽 뭐 근처 전철역에 이미 있고 예. 고향 삼성지구 들어가면서 연신내역을 지나면 이제 또 이어서 삼성역 이어서 가는 그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창릉 지역이. 예.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고 뭐 면적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좀 813만 제곱미터죠. 그래서 뭐 한 200만 평이 좀 넘게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3.8만 원 제일 많은 물량이거든요. 예. 기존에 발표한 것이 남양주 왕숙지구가 제일 1130만인가 해서 6.6만 원 했었는데 예. 거의 4만 원에 가까우니까 상당히 뭐 좀 많은 물량을 고향 창릉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 11만 원 3만 중에 8천 4만 원이면 가구. 30%니까요. 예, 많은 물량이 그렇고 부천도 뭐 2만 원이니까 좀 어느 정도 물량은 좀 배정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경기도에 좀 집중됐죠. 네. 예, 예. 그러면 당초 좀 예상이 됐지만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실 요 두 군데가 사실 예전에 예측됐던 곳은 아니고 예.
고향 지역도 지금 창릉 이쪽이 아니라 그 화전이나 장항 쪽이 좀 이제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쪽을 음. 예측을 했고, 예. 특히나 그 광명시흥지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입지나 교통면에서 최적의 위치인데, 요번에 이제 다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 그쪽은 될 거다라고 봤고, 2차 때도 저번에 발표할 때도 왜 빠졌나라는 그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요번에도 또 빠져서 가지고 좀 사실 의외의 상황이고, 또 이제 김포 고촌지구 같은 곳이나 하남 간북지구도 저번에 예상됐다가 하남 왕숙지구로 바뀌면서 좀 예상을 벗어났었는데, 예. 그 예상된 간북지구하고 광명시흥이 빠진 거는 사실 좀 예측을 많이 벗어났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유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예. 발표하자마자 그 원주민들, 지역 주민들께서 대토 보상이라든지 환지 이런 걸 내세우시고, 적정 보상가에 대해서 좀 데모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음. 정부 입장에 좀 반대 시위를 좀 많이 예. 하셔가지고 토지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광명시흥지구는 또 지가가 다른 지역에서 조금 높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정부가, 제가 볼 때 어떤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음.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보상이죠. 보상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예. 또 그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심한 지역을 좀 애써 좀 애둘러서 외면한 어떤 결과가 음. 결국 광명 시흥하고 고향 뭐 저 화전 장항 쪽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간북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대책이 이제 3차까지 해서 30만 네, 가구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안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물량 면에서 보면은 뭐 처음에 그 계속 정부에서 발표할 때 그 규제 측면이 있었지, 공급 대책이 없어가지고 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물량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예, 뭐 100만, 200만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심리적인 안정,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대기 심리를 정부에서 어떤 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의지를 표명하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시기가, 아까도 뭐 모두에도 앵커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예, 뭐 6월쯤에 발표할 거로 예상했는데 뭐 한 달 반, 두 달 정도 빨리 발표한 걸 봐서는 요즘 잠깐 어떤 뭐 어떤 균형이라 그럴까요? 과도기의 어떤 그 서울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가격이 약간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사의 제야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 또 전문가들 중에서 또 시장 참여자 중에서 실수요자 말고 주택 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시장 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라든지 뭐 업종에 계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좀 많은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예, 그게 꿈틀대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신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뭐 네, 개발되고 뭐 그러면 꼭 나오는 문제점이 이제 뭐 교통망이 문제다.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 때문에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 교통망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내놓은 것 같은데 예, 이번 정부 예, 예. 계획으로 가장 교통적인 이익을 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뭐 그 이제 발표할 때도 김현미 장관이 예, 고향 지역의 주민들이 그 여의도 자유로에 진입하는 것에 좀 원활하게 하도록 애를 쓰겠다는 표현을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발표 중에. 그래서 예, 이 아까 말씀 주신 창릉, 제일 많은 그 물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죠. 3.8만 원. 그 지역이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부천 그 대장 지역도 사실 부천 지역은 아무도 예상을 거의 안 했었는데, 부천시에서 그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거꾸로 국토부에 건의해가지고 지정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좀 어떤 여러 가지 이어질 수 있고 좀 확장되고 서울에 좀 진입이 좀 원활하도록 애를 쓰겠다는 것을 이번 발표에서 보면 각 지자체장이 다 나오셔가지고 예, MOU를 다 또 체결을 했거든요, 오늘. 예, 교통망 계획이라는 게 이제
그 도와 도간 시와 시간에 어떤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미리 이제 사인했다는 것은 그동안 물밑 작업을 충분히 했다는 게 좀 반증이 돼서 예. 예전에는 교통이나 인프라가 저 입주와 함께 바로 되지 않고 2,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요번 신도시들은 제가 볼 때 보니까 좀 준비를 좀 미리 교통 부분을 갖다 확정해 놓고 좀 순차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아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예. 조금 예전의 신도시보다는 교통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족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서울과의 교통이 용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 도시보다는 주변 도시에서 서울을 이동하는데 더 편하게 하겠다 이런 예, 게 방점이 찍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편하게 보실 때는 위성 도시 역할밖에 안 하겠다 보시겠지만 예.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예. 자족도시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강조를 해왔고 실제로 30%의 가용 용지에 대해서는 그저 자족형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할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예. 뭐 계양지구 같은 경우도 테크노밸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미리 뭐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신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주신 자족형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30% 정도의 자족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기업이나 음.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의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어떤 자립형에 대한 가까운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가 네네.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예. 이번에도 뭐 주택 공급되는 건 다 수도권입니다,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수도권 과밀화를 탈피하는 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앵커님도 아시고 우리 저 애청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 그 보급률이 뭐 100%는 이미 예전에 몇 년 전에 많이 예. 지난번에도 넘어섰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거. 네네. 예. 서울 수도권만 아직 98%대를 계속 유지하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이 예. 지금처럼 뭐 계속 더 나오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위성 도시가 아니라 예. 자립형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예. 과밀화를 조금 풀 수 있는데 조금 뭐 아쉬운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이 개발될 때 예. 하도 개발이 안 되고 좀 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원을 갖다가 이제 그 강남 지역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예. 그런 형태로 제가 볼 때 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때 허가를 갖다 이쪽 지역에만 내준다라면 네네. 자립형에도 도움이 되고 음. 과밀화 좀 해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뭐 디테일한 상황은 모르지만 뭐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강남의 어떤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다른 도시에다가 뭐 적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예전엔 뭐 어떤 뭐 정권이 좀 강력한 파워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는 많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공익을 위한 요소에서 더 도움이 된다라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할 국민이 더 많다고 봐요. 특히 뭐 서울은 과밀화가 뭐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예. 풀기 위해서 예. 그러한 어떤 뭐 당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 조금 정부에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서 예. 기업들한테 뭐 법인세를 뭐 5년, 10년 면제한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안 가겠어요. 음. 그렇다면 뭐 자립형에 대한 어떤 뭐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예. 도시도 있다라 보면 예. 서울에서 좀 회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뭐 그 집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네, 맞습니다. 도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좀 추가적인 부수적인 정책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 애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토 보상이라든지 환지 보상, 네. 뭐 보상가 어떤 뭐 반대적인 입장에 대해서 정부가 잘 설득을 해서 간다면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소통을 잘 하고 뭐 계획대로 잘 추진해 뭐 가면 예. 소기의 성과는 이룰 것 같고 이 30만 도시가 이번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예. 일단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소도권 주민한테 예. 이 물량은 작지만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하향 안정화를 좀 유지하려는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뭐 지켜보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충분한 뭐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돼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렇죠. 우리 경제가 지금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고령화, 뭐 저출산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동력이 자꾸 음. 부동산의 어떤 뭐 볼륨에 대해서 GDP 성장이나 이런 데서 정책이나 정부가 예, 조금 예. 무리한 욕심들을 내 가지고 실수를 예전에 많이 했지만 예. 요번에 가는 형태는 좀 그런 걸 좀 탈피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뭐 시민단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음. 잘 보면 예. 정부도 뭐 거기에 맞춰서 잘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였습니다.